DJ.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디 한정훈입니다. 네, 부디와 함께하는 저는 홍선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부디의 명곡 추천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DJ답게 명곡 한 곡도 추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유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르주 무스타키라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 조르주 무스타키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겸 음유 시인입니다. 그래서 예, 좀 특이해요. 머리가 덥수룩한 머리에 턱수염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네, 네. 기타리스트이자 뭐 피아니스트이자 뭐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까지 했던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럼 오늘은 샹송이군요. 샹송. 예, 샹송입니다. 샹송. 프랑스 예. 노래. 시를 낭송하듯이 이렇게 네. 부드럽게 을조리는 그런 보컬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조르주 무스타키는 시적인 느낌의 그런 노래들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세월의 무상함,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 회한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아마 들어보면은 좀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제가 상당히 옛날 음악다방 DJ 시절에 많이 틀던 곡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목은 일에 드롭다드라고 해서 일에 드롭다. 어렵다. 예,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라는 곡이에요. 우리말로는 너무 늦었어요라는 뜻이군요. 이 팝송 아니고 샹송인데 한 소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저는 뭐든지 다 깐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소절. 예. 이게 처음에 이제 네. 이 기타 연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건데. Pendant que tu dormais, pendant que tu rêvais, les aiguilles ont tourné, il est total. Mon pouce s'éloigne, la spéciale dans mon lit, passe pas sur le temps, il n'y en a plus pour très longtemps. 이게 아주 읊조리듯이 이렇게 잔잔한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한번 꼭 추천곡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네, 부디가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주셨고, 샹송 불어도 가능하네요, 부디. 네, 저는 중국 노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다 언어를 배웠나 그렇죠, 봐요. 예전에. 워낙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그렇구나. 자, 어쨌든 읍조리들 이렇게 부드럽게 부른 이 노래. 근데 뜻은 너무 늦었다. 약간 슬프거든요. 너무 늦었다. 이게 뭐가 늦은 거예요? 너무 늦었다? 이제, 후회를 그렇죠. 겪고 있나?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네. 뭔가 과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항상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후회 없이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루하루 진짜 열정적으로 살아보자. 너무 늦었다라는 이 샹송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부독자? 예,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부독자? 우리 저희 시청자와 그리고 이제 구독자를 같이 어울러서 부디를 구독해주는 부독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도 되네요. 나 이 의미도 될 것 같아. 부자가 될 구독자님들 어때요? 그것도 또 얘기가 되네요. 부독자. 좋다. 좋습니다. 우리 부독자님들. 그래서 부독자님들한테도 후회 없이 살자. 너무 늦지 않게 뭔가를 하자. 이런 뜻 혹시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구독자.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자가 될 구독자님들, 부독자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자가 될 구독자님들께 퀴즈를 빙자해서 저희가 진짜 우리 선물 못 드려서 진짜 안 달래고 있어요. 진짜 구독자님들 알아주세요. 진짜 우리 선물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진짜 계속해서 머리 맞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퀴즈지 선물 드릴 핑계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빙자해서 커피 쿠폰도 한가득 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드려서 두어 번 해보셔서 알 것 같은데 형식은 퀴즈고 실상은 커피를 드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맨!
네, 이번 주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에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원리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집값에 반영구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 수요와 일시적인 가짜 수요를 구별해야 하는데요. 자, 다음 중 진짜 수요가 아닌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자, 1번 지하철이 개통돼 증가하는 수요. 자, 2번 옆 동네 재건축 기간 중에 이사를 온 영인의 전수의 수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명문 고등학교가 늘어서 늘어나는 대치동 같은 학군 수요. 야, 부디님 힌트 주세요. 이게 오늘은 좀 뭔가 좀 문제가 긴 것 같아가지고 퀴즈맨도 좀, 약간 힌트가 좀 힘겨워 필요할 있어. 것 같아요. 힌트가.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드릴까요? 힌트 나갑니다. 네. 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퀴즈 시간인데요. 맞아요. 세 번째 퀴즈 시간인데 처음 시간엔 정답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3번이었어요. 오. 그럼 우리 항상 보면은 먼저 나왔던 것들도 다음에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렇게 드리면 될까? 너무 근데 예. 적나라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선물 못 드려서 안달이 났구나. 티가 난다 진짜. 어쨌든 1번도 나왔고 3번도 나왔다. 그럼 뭘까? 굉장히 적나라한 힌트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준이 그렇게 일차원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힌트를 따로 드리자면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가 뭘까요? 바로 재건축입니다, 여러분. 재건축입니다. 그렇다면 1, 2, 3번 중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게 뭐가 있었어요? 몇 번일까요?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전화 02-556-6961번 문자 휴대전화 번호 나가고 있고요. 이메일 통해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 나가고 있는 중에 전화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받으셨더니 3번이요! 이러셨대. 이런 분 대환영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진짜 선물을 지금 못 드려서 안달이 났으니까 아시면 바로바로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도 댓글도 이용해 주실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여기 이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부동산 DJ. 네, 이번 시간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 살펴보는 부동산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자, 다양한 이슈 쏟아지고 있는데 뭐 관련 기사량, 누리꾼 댓글, 전문가 의견을 더해서 저희 이 부디 채널만의 5대 이슈를 저희가 이번 주 한번 뽑아봤습니다. 5대 이슈. 5대 이슈. 5대 이슈. 이번에는 5대 이슈입니다. 5위부터 4위까지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5위입니다. 이런 거 좀 효과음 옆에서 해주세요. 네. 5위. 짠. 짠. 빠밤. 이거 아니야? 너무 올드한가? 빠밤. 5위. 어쨌든. 양도세발 집값 양극화가 5위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한시 유예되면서 시장의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동시에 지역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기대감이 큰 뭐 서울 강남이나 용산 이런 곳에는 최고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 특히나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주고 있고요. 이게 5위였습니다. 4위 바로 갈게요. 4위. 예. 빠밤.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인데,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부디가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네. 미성년자한테는 본래 2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되고요.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경우에 5천만 원까지 본래 그 증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세금 없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뭐 50%까지 10에서 50%까지 차등해서 세금을. 네. 그 증여세를 내는데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미성년자한테 5천만 원까지 올린 거죠. 증액 원래 2천이었다가 5천으로 미성년자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 성인들 다 큰 네. 자녀들한테는 1억까지로 지금 좀 바꾸겠다. 원래 5천이었는데 성인은 1억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이제 어떤 시장 흐름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녀한테 물론 내가
돈을 줄 수만 있다면 정말 뭐 행복하겠지만 또 못 주는 분도 상당히 많죠. 아, 그럼요. 예, 그냥 손만 안 벌리면 다행이다. 와, 집에 와가지고 손 벌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부모 마음은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1억이란 돈을 갖다가 줘버리면은 그 1억이란 돈은 쓰는데 금세 쓰거든요. 그냥 잠깐 사이에 쓸 수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사실 쓰고자 마음 먹으면 그럼요. 돈이라는 건 금세 물처럼 써요. 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개발이 가능한 이런 재개발 지역에 그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1억까지 만약에 되면은 네. 1억까지 만약에 실제 전세 끼고 우리가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산다. 그러면은 1억은 세가 없으니까 1억 원 주고 그리고 1억까지는 1,000만 원이거든요. 10%니까. 1억까지는? 예, 1억을 더 만약에 주면은 네. 세금 10%만 내면 되거든요. 1억에다가 1억을 더 주면 그 1억까지는 10%.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2억 정도가 내가 여력이 된다면 자녀한테 그럼 한 2억 천 되겠네요. 그렇죠. 자녀한테 2억을 증여를 해줘도 1,000만 원밖에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증여세를. 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 우리 재개발이라는 건 기다리면은 나중에 좋은 지역에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거기가 나중에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발점은 처음에는 뭐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 뭐 자녀가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죠.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은 뭐 갔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직장도 취업하고, 잡아야 돼요. 그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10년 후딱 가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10년 후가 되면은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그게 아파트로 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어떤 자녀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돈을 줄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동산을 물려줘라. 그게 나중에 정말 커다란 그 힘을, 우리 자식들한테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째로 물려주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쨌든 1억 더해서 1억 정도, 2억 정도를 저도 1,000만 원 내니까. 줘도 세금 뭐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조금 묻어둘 수 있는 개발 그렇죠. 가능한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도 자녀의 미래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3위 갈까요? 예. 네. 3위 갑니다. 가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결국 내년으로 이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 계획을 아예 보류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부디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잠깐 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진단을 뭐 처음에는 뭐 안에 좀 늦추겠다라고. 맞아요. 처음에는 바로 취임하자마자 할 하겠다고 것처럼. 했다가 네. 그다음에 좀 이제 늦추겠다고 했다가 또 바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지금 1년 뭐 유예하겠다. 그 안전진단 기준만 풀어주면은 재건축의 날개를 사실 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항상 모든 정부가 다 똑같은데 네. 규제를 계속 강한 규제가 있다가 규제를 풀면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정책들을 피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거.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막 집값이 올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당직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1기 신도시들. 네. 자,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그 역풍을 맞을까봐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 역풍. 그러니까 아니 집값을 다 올려놔? 이제 이렇게 막.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정책들은 힘있게 밀고 나가야 돼요. 왜냐 항상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는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밀어붙여야 결국은 향후 한 4년, 5년, 6년 후가 되면 집값이 안정화가 되는 거지. 네. 그거를 그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 질책이 무서워서 집값이 막
또 올린다 이런 질책이 무서워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시기를 조절하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독이 무서워서 뭐 장 못 장 못 담근다고. 담그랴.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뭔가 풍선이나 큰 바람이 들어있는 공을 억지로 이렇게 눌렀다가 갑자기 놓으면 이게 더 팡 하고 튀잖아요. 뭔가 이렇게 억지로 규제를 좀 눌렀다가 이게 오히려 한꺼번에 좀 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좀 이거 말고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강하게 네.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서 오히려 그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큰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위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결국에는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자, 2위 가겠습니다. 2위. 짜잔! 좋아요. 네. 계속해서 아, 2위는요. 잊어먹었습니다. 네. 네. 주택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소식입니다. 취소가 아닌 이것도 연장이에요. 본래 6월 1일부터 맞아요. 1년간, 네네. 지난해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장 벌금도 마지막에. 물 수도 있었고. 예, 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 과세 투명성, 과세 형평성, 그래서 세금 탈루를 막겠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 해도요, 안 하면은, 이게 노출이 안 됐거든요. 이게 내가 도대체 월세 임대소득을 얼마를 가져가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이 전혀 노출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은 소득이 다 임대소득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세무당국이 손쉽게 이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뭐 공시가격도 상승해, 종부세도 늘어. 그러니까 임대인의 어떤 부담이 세금 부담이 크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 조사한 걸 잠깐 보면은 네. 서울에서 임대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 중에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41.7%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58.3%는 정보가 없어. 그 58.3%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낸다는 거죠. 세금을. 근데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지금 그 노출이 안 돼 있는 게 79.2%예요. 지방은 거의 뭐 무풍지대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 지방은.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거니까 조금 뭐 심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뭔가 보완을 좀 하든지 해서 좀 유예 기간을 일단 좀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이었고요. 자, 2위였습니다. 이게 이번 주 내내 관심을 받았고 대망의 1위입니다. 빠밤. 대망의 1위는 일단 요거 보기에 앞서서 많이들 하시는 밸런스 게임을 저도 부디한테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밸런스 게임 아세요? 이거냐 했을 때 들어봤어요. 바로 이제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 좋아요. 오케이. 아파트, 빌라. 아파트. 오케이. 그러면 한 달에 대출이자 300만 원 나가는 인기 아파트 아니면 이자 부담이 없는 비인기 빌라. 하나, 둘, 셋. 그 조금 그 예지영이가 예, 바로 조금, 나와야 돼. 조금- 바로 나와야 돼. 아니 그 조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요, 그게 왜요? 아파트 300만 원을 낸다. 이자로. 이자로.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전 낼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예, 근데 아파트에다가 돈이 많아, 내가. 300만 그러면 뭐 원씩. 300만 내면 되지.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빌라도 또 문제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 빌라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어떤 입지 좋은 지역의 빌라라면 전 무조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개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빌라라면은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역시 그렇고. 부디는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아무리 게임이라 그래서 뭐다 이렇게 안 해. 조금 더 그거는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이제 스탠스이신데 맞아요. 근데 사실 요거 밸런스 게임으로 제안했지만 누구라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대출이자 300만 원이 뭐 누구 진짜 쉬운 말로 애 이름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내가면서까지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그리고 빌라도 마찬가지죠.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1위자 본격적으로 알아볼 이슈는 역대 최고치에 다다른 빌라 매매 현상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번 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 그러니까 올해 4월 빌라 매매량이 3,18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1,39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보면 빌라 매매가 아파트보다 약 2.3배가 많았던 거예요.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뭐 몇 건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빌라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좀 당연해 보이고요. 이런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2006년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빌라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고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원인부터 빌라냐 아파트냐 좀 비교하는 시간 저희가 가져볼까 하는데, 부디 이 얘기를 우리가 빌라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됐어요. 이게 한두 달 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래는 네. 이게 추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한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아마 2020년 네. 말부터 그쵸. 역전 현상이 벌어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한 지금 16개월째인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쵸. 지금 저도 네네. 놀랐습니다. 이렇게 네.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런 통계들 소개해드리면서 네. 참 올해는 빌라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끝나지 않고 16개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그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투자하기는 지금 조금 부담이 상당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빌라 쪽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간다. 상대적으로. 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아파트가 비싸다고 해서 단순하게 빌라에 들어가 사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을 노리고 빌라에 들어가는 수요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재개발,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네. 매년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또 늘어나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가격 차이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비싸서 못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뭐 평균으로라도. 빌라가 지금 서울 2021년 4월 달에 서울 지역 평균 매매가가 아파트가 11억, 그다음 빌라가 뭐 3억 2천 뭐 이렇게 원대. 그래서 뭐 가격이 뭐 7억 뭐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뭐 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2021년 4월 자료예요. 네. 근데 지금은 네. 1년이 아파트가 지났죠. 12억 뭐 7천만 원, 그리고 빌라가 뭐 3억 4,697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 차이가 뭐 9억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일단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나지만 네.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평균 매매가가 3억 2천 뭐 얼마라고 하니까 매매가 그러면 서울의 빌라들이 3억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것은 3억 얼마짜리의 빌라들은 서울의 정말 외곽에 어떤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어떤 중심 지역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들은 지금 매매가가 4억 후반에서 뭐 6억까지 가요. 많이 올랐군요. 예, 네, 올랐죠. 네. 그게 왜냐면 진행이 되니까 네. 막 진행이 될 만하고 입지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랑은 차이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평균적으로 봐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고 아파트는 1년 사이 또 올랐고, 물론 빌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근데 단적으로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꽤 나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대출이 잘 나오면 또 사실 텐데 대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쵸. 대출이 지금 아파트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물론 뭐 DTI, 뭐 LTV, DTI, LTV 뭐 풀어도 DSR을 막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좀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풀어줬을 때 또 막 그냥 대출을 받아서 막
투자를 할까 싶어서. 집값을 급격하게 자극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빌라 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영향을 지금 받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받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격 때문만은 또 아니다. 빌라 자체에도 호재가 있다.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요 부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그래서 빌라냐, 아파트냐, 고민 진짜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도, 그래도 상품을 아파트를 선택할 것인가, 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빌라의 개발 호재를 볼 것인가, 이걸 좀 냉정하게 봐주세요. 장단점을. 그러니까 저는 빌라 아파트를 두 개를 봤을 때 네. 아파트든 빌라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파트도 이미 뭐 다 완성이 되거나 재건축이나 어떤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파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네. 빌라도 이 재개발, 지금 서울에 강하게 지금, 서울에서 지금 강하게 힘을 주고 있는 게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즉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낡은 동네가 새 동네로 바뀌는, 즉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 그런 빌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뭐 빌라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거주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인데,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건축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좀 시기 조절을 지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거는 유일하게 재개발밖에 없어요.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 네. 그렇다면은, 이 빌라가 어쨌든 먼저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재건축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빌라 쪽으로 뭔가 우리가 호재가 크니까 일단 빌라를 한동안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이제 재개발 가능한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빌라도 빌라 나름이고 어쨌든 호재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전통적으로 빌라는 사는 거 아니야. 빌라는 가격이 잘 안 올라. 빌라는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려. 이런 사실 인식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부동산 하기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진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 의미는, 아무래도 아파트는 이제 세대수도 크고, 각종 뭐 편의시설가 잘 돼 있고, 빌라는 사실 예전에는 주차장도 잘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거기서 얘기하는 빌라라는 것은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들. 네, 그런 쪽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빌라도 똑같은 빌라가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빌라를 투자하는 거지, 그냥 빌라를 사는 게 아니다. 양쪽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빌라가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정비사업 대상지 빌라들을 주목하라는 말씀 맞죠? 그렇죠. 부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맞습니다. 좋은 빌라를 고르는 법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떠들었던 게 역세권에 위치해야 역세권, 된다. 네. 일단, 물론 이제 항상 예외라는 건 있어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얘기하듯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빌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지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 입지 가치가 좋은 곳. 그러니까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호한 곳, 나는 공기 좋고 산 밑자락이 좋다. 그건 자기가 선호하는 거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추면 절대 안 되고 네. 남이 선호하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은 지켜야 돼요. 입지가 좋은 곳, 아파트도 입지 좋은 곳 찾듯이 빌라도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 그게 아파트가 된다면
또 상상을 해보면서 여기 입지가 어떨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아파트라 그래서 다 좋은 거 아니고 빌라라 그래서 다 좋고 다 그렇죠. 나쁜 거 아니고 그렇죠?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개발 가능성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얼마나 좋아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상담 받아보시면서 커피까지 드리고 있다니까요. 저희 지금 선물 드리고 싶어서 진짜 안 달랐습니다. 많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매수 고민, 매도 고민, 뭐 여러 가지 고민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랑 뭐든 환영하니까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가 모여서 여기 아파트 되고 아파트가 모여서 건물 되고 건물주도 되고 이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거는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있는 금액을 어떻게든지 불려가는 게 재테크예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1억 천금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어떻게든지 재테크라는 거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아니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만들고 네. 1억을 만들었으면 그걸 또 투자해서 2억을 만들고 2억을 가지고 또 4억을 만들고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재테크가 이게 정상적으로 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지 한 번에 1억 천금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될 수는 있겠죠. 재수가 좋으면. 근데 우린 재수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봐서 우리 보통 보면은 야 부동산 투기꾼들 막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야 너 그래 너 혼자 다 살아 아직 너 혼자 다 살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테크나 주식이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독자님들, 부자가 되실 부독자님들께서는 더더군다나 많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실 거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 들고요.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기 이슈였습니다. 차라리 내 집 샀어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자, 이번 시간은요, 부디의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부동산 고민을 저희가 말끔하게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장점이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그냥 일반 방송하고 좀 다르게, 일반 방송은 저희가 많이 해봤지만, 사실 생방송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요약해서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더 자세히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유튜브를 좀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무료 상담이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쏴드리고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몸살이 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고민 해결도 해보시고 커피도 시원하게 한 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남겨주신 분과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여기 부동산 DJ 구독자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을 부독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모르셨죠? 네. 부독자 무슨 뜻일까요? 막간 퀴즈야. 무슨 뜻일까요? 구독자요? 부독자요. 구독자요? 부자 할 때 구독자? 부예요. 네네. 그 방송을 애청하는 사람? 오, 맞아요. 그것도 맞고, 부자가 될 구독자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부자가 되실 거고요. 일단 덕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디님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부자가 될 부독자께서는 뭐가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을까요? 고민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올해 당산 삼성 매니아 사찰을 매수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지금 보유 중인 부천 상동의 아파트 전망도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당산의 삼성 레미아는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아, 그래서 매수하시, 조만간 거기로 이사를 갈 것 같긴 한데 네. 전망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일단 부천 상동에도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부천 상동의 아파트 이름은 뭐예요? 쌍용 예가 아파트요. 쌍용 예가 아파트를 부천 상동에는 갖고 계시고 또 당산 삼성 레미아는 올해 매수하셔서 이제 이사를 가실 예정이고 일단은 축하드려요. 삼성 레미아 뭐 로망으로 손꼽는 그런 어떤 브랜드 아파트 아니에요? 아, 그래도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서 요새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렇구나. 혹시 내가 고점에 산 건 아닌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나? 이런 것도 더 궁금하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디하고도 통화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부천 그 쌍용 예가가 몇 평짜리 가지고 계세요? 51평이요. 아, 상당히 큰 거. 몇 식구 사시는데요? 저희 4식구요. 아, 네 식구라도 51평이면 상당히 큰, 네, 큰 평형대인데요. 그렇죠? 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한 11억 가까이 아마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가 상동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맞죠? 여기랑은 좀 도보로 가기에는 먼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도보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네. 근데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가 보통 갈 때 지하철역에서 직선으로 가는 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뭐 꼬불꼬불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건물도 있고. 건물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거는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아파트는 500m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직선거리로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역세권 네. 아파트가 맞아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 둘 다 가져갈지 아니면은 뭐 하나를 매도하고 이제 뭐 당산동으로 갈지 이거잖아요. 둘 다 가져가고 싶긴 한데, 이게 취득세를 중과하면서까지의 전망이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고민 되시겠다, 쌍용 진짜. 아파트 부천의 경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쌍용 아파트 주변이 이제 호재도 있고 옆에 이제 개발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부천 종합운동장 바로 멀지는 않지만 가면은 네. 거기서 또 GTX-B도 갈아탈 수 있고 서해선도 또 네. 주변 인근으로 지나가고 가장 중요한 건 트램이 지나가거든요. 그쪽 라인으로. 네. 예, 트램이 호재는 분명히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호재가 있긴 있어. 있는데, 영상문화단지도 바로 옆에 영상문화단지 들어오죠? 옆쪽으로. 네. 예, 근데 문화단지도 들어오고 해서 호재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매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게 평수가 너무 커요. 네.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아파트가 사실 우리가 최근 4, 5년 동안 아파트 가격 집값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51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른 평형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오른 거거든요. 네. 51평이 11억이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다면, 물론 내놓는 거야 자기 자유니까 뭐 12억에도 내놓을 수 있고 하지만, 네. 예. 사실 51평 정도 되면은 이거 엄청나게 큰 평수고 가격이 좀 높아야 되는데 이쪽은 네. 사실 주변에 그런 말씀하신 호재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네. 존재하는데 51평은 나중에 거래를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 상승 여력도 여력이지만 나중에 매매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평형대예요. 아, 제가 나이가 조금 예. 많진 않은데 예. 그냥 나중에 딸을 위해 증여할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는 건 어떤가 이 생각도 하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여기가 나쁘진 않아. 한국세- 나쁘진 않다고요. 여기 괜찮거든요. 아, 예,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제 욕심은 뭐냐면은, 일단 이 당산동 같은 경우,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당산역 바로 초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당산역은 아시다시피, 2호선, 9호선, 우리 서울의 가장 중요한 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주변이 이쪽에 보면은 뭐 유원 제일 2차라든지 뭐 1차라든지 당산 현대라든지 여기 다 지금 이쪽 주변이 다 지금 재건축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네. 여기도 지금 신속통합기획 지금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됐어요. 당산동. 이쪽도 네. 선정이 되고 이쪽이 지금 전부 다 많이 바뀔 거고요. 바로 또 한강변에 바로 이렇게 있는 아파트구에서 상당히 가치가 커요. 네. 지금 물론 여기 많이 올랐을 거예요. 여기 지금 얼마나 갈까요? 지금 한 19억 가나요? 지금? 네. 19억 가죠. 네. 지금 여기 언제 구입하셨어요? 올해 초에요. 올해 초에. 네. 올해 초에 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2030 계획 보고 영등포의 위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샀는데 또 2040 계획 보니까 영등포가 정말 좋아지긴 하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영등포가 좋아지는 건 맞아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네. 뭐 2020이든 2030이든 2040이든 그 도심 기본계획에 3도심이 있잖아요. 네. 3도심. 옛날에 3핵이라고 했던 적도 있는데 3도심에 이제 네. 그 한양도성,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여의도가 들어가 있지만 네. 예, 여기 그래서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의도가 지금 용산하고 더불어서 연계해서 그쪽이 강조되는 건 맞는데 네. 영등포도 3도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등포도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등포에서 가장 또 이 당산역이 중심축이거든요. 이게 더블 역세권이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한강변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 주변도 갑작스럽게 모든 영등포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쪽 주변도 전체적으로 다 서서히 바뀌어 갈 텐데 특히 이 당산역 주변은 전부 다 지금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재건축들을 진행할 그런 곳들이 다 이쪽에 같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신축으로 앞으로 다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네. 지금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도 아직까지는 재건축 연한은 아직 안 됐지만, 아직 멀었지만, 여기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할 텐데 너무 입지가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고,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그냥 굳건히 살면 이 아파트는 분명히 나중에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지금 비싸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훨씬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밑쪽으로 이제 국회대로, 이쪽 밑에 이제 네. 국회대로 있거든요. 이 국회대로도 지금 전부 공원화 하거든요. 네. 지상 공원화하고 그런 이제 호재들도 있어서 여기는 무조건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아직 젊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아직 젊으시니까 거기 부천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거주를 하시면서 그걸 매도해서 지금 서울의 가장 큰 화두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네. 예, 잘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는 있지만 재개발은 결국은 속도를 박차를 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다 투자할 돈을 가지고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게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내가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더라도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 그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시는 게 100번 나아요. 그래서, 서울로요? 그럼요. 지금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지금 서울에 한 5년 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지금 언제 될까 이렇게 지금 빨리 될까? 이것도 내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풀어준다는데 또 기다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들어와서 좋은 지역들, 지금 좋은 지역을 선점하셨잖아요. 네. 물론 먼저 몇 년 전에 했으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예, 그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이건 욕심이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기 들어오신 건 정말 잘하신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든지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서울 쪽에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를 지금 빨리 찾아서 가는 게 나중에 증여하든 내 자녀한테 뭘 해주든 간에 그게 가장 큰 재산이 될 거다. 유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바꾸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세금을 네. 더 내더라도 다주택을 하는 게 맞나요? 계속 주택수를 내려가는 게? 아, 그거는요. 세금 저도 이제 집이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재테크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도 뭐 재테크라고 할 수 있고 채권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라고 할 수 있고 부동산도 재테크 일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1억을 벌었어. 그래서 세금을 5천만 원을 낸다고 쳐도 5천만 원 남잖아요. 네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2주택을 만들기 싫어해, 2주택을.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가 중과된대. 예, 그래서 무조건 1주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투자해서 3억이 이익이 났어요. 3억 이익이 났어. 한 2년, 3년 있었더니 3억 이익이 났는데 거기서 2억을 세금으로 내. 이건 조금 과장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1억 남잖아요. 우리 항상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지금 그 전화 주신 분은 너무 이제 이게 잘 하셨고 또 그런데 마인드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은 제가 기운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매수 잘하셨다고 해주시네요. 마음 놓고 이사하셔도 될 것 같고 부처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 이게 매력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그쵸?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님, 지금 전화 주신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목소리도 상당히 젊게 젊으신 것 들리는데, 같아요. 그쵸?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성공한 부동산 투자 길을 가고 계신 것 같고,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고, 공부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분들 부독자 많네요. 그죠? 부자가 더 되실. 아마 맞죠? 충분히 그럴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이분처럼 뭔가 서울에 어떤 잡혀있는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는 이런 자세도 진짜 중요하죠. 부디? 어때요? 그럼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부산시나 뭐 대구에 관심 있으면 부산시에 관한 그 기본 계획들을 그렇죠. 찾아보고 어떻게 갈까 네.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네. 하는 거고 서울은 서울의 또 기본 계획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조언해 주셨어요. 당산 매수는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부천에 갖고 계신 비교적 대형 평형 그 아파트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세월 대비해서 시간 대비 어떤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취해봤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사 잘하시고 더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 또 연락 주시고요.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타파 두 번째 구독자님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우리 부디님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약탑동 장미마을 현대아파트를 임대 놓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요. 전화 잘 주셨네요. 부디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도 얘기 많이 나오고 많이 문의 주는 아파트 아닌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그 전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임대 놓고 있어요. 저도 놓고. 전세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야탐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야탐역에. 네. 자, 여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가 야탑역하고 가깝지만은 지금 성남은 아시다시피 재건축 요번에 지금 성남이 아니라 분당은 재건축 지금 그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용적률 뭐 500%까지 해준다는 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뭐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하더라도 어쨌든 바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차피 바뀔 건데 지금 이 얘기 옆에 있는 아파트 이게 공무원 1단지 아파트고 여기가 공무원 2단지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죠. 네. 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고 지금 뭐 여기 트램도 지나다니고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모란역이 있거든요. 위쪽에. 네. 모란역에서 그 8호선이 지금 이쪽으로 성남시청역으로 이쪽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업성 때문에 뭐 성남시청역을 뺀다고 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주민 반발이 커져서 이쪽은 결국은 나중에라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뭐 트램역도 이 성남시청과 이쪽 성남시청 사거리 그 다음에 이쪽 야탐역 쪽으로 트램도 들어오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교육 부분이 이제 조금 뒤떨어지는 거 외에는 그런데 정부의 지금 뭐 일기 신도시 완화 그런 대책들과 더불어서 지금 분당이 가장 핫하거든요. 네. 핫한데 이 아파트 분당의 아파트들이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재건축을 현재 용적률을 완화 안 시켜줘도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당은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으로 가는 단지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이제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용적률 높여주고 뭐 이렇게 이제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단지들도 다 재건축으로 또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더 높고 좋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좀 이렇게 용적률 상향시켜주면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는 나중에 또 가치가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아파트다 보여지고 주변에 뭐 정자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서울마을 뭐 정자동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무원 느티마을 공무원 단지 이런 데들 다 지금 정자에 없이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다 바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뭐 8호선 연장이라든지 제3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줄줄이 주변에 있어서 여기는 별로 예전에는 사실 야탑동은 분당에서 조금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선호도도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끝까지 끝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는 아파트지, 이거 섣불리 지금 매도를 하시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구독자님 왜 들으시면서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뭐, 앞으로도 일단은, 네. 자꾸 집값 하락은 아. 하고, 네.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구나. 네. 아니,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네. 저는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은 집값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뭐 30%, 40%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때가 온 거야, 드디어 이제. 집값이, 왜냐면 많이 지금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그냥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저는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저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저는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텐데, 그래서 네.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그 아파트도 보유냐 매도냐 이런 사이에서는 당연히 보유다. 이건 끝까지 보유다. 이렇게 부디가 또 결론을 시원하게 내려주셨네요. 좀 걱정 덜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원하게 답변을 얻어서. 시원하게, 맞아요. 네, 또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시장 상황, 개인적인 판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매수 고민, 매도 고민이 있으실 때 저희의 문을 좀 두드려 주시고 저희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쉽잖아요. 우리 좀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야? 나만 쉬워.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길게 또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여러분은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발품을 팔다 지쳐서 유튜브를 보던 중에 부디 채널을 알게 돼서 질문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코로나19를 뚫고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들어가 이제 반년 정도 살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두 사람 통장 싹싹 긁고 양가 부모님께도 조금 도움받기로 해서 집값은 최대 5억 원 정도로 정했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가 직접 살면서 언젠가는 가격도 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내도 직장이 신당동이라 근처에서 발품 팔다 보니까 청구역, 신당역, 약수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좁혀지긴 했는데 셋 중 한 곳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부디에게 도움 청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신혼집 어디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진짜 지난해 코로나19 뚫고 결혼한 신혼부부는 더 축하드려야 돼요. 수고하셨다고 진짜. 진짜 그러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일단 행복하게 그만큼 잘 사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집도 사실 좀 중요한데 고민 중이신 거예요. 지금은 전세로 살고 계신데 이제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발품을 진짜 열심히 팔고 지금 보내시는 것 같아요. 부디 은근히 신혼부부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예전에 인기가 없었는데. 아, 그래? 요즘은 좋아진 거예요? 요즘 조금 예전에는 그러면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아, 진짜? 네.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영향도. 예전에는 신혼은 별로 매수 꿈을 잘 안 꾸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신혼부부들을 1년에 한두 쌍씩 상담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왔거나,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왔네요. 근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왔는데, 그래서 하지 말고, 그 아파트 전세로 가지 말고, 재개발될 수 있는 곳에 빌라를 사서, 대출 받아서 둘이 갚아라. 둘이 이렇게 갚으면은, 아마 한 1년 있으면은 5천만 원 오른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게 앞으로 내가 여태 그 부동산 어떤 재산 증식 이런 것들도 되고 둘이서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네요.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좀 옛날에 예전 얘기. 네. 근데 가서 나중에 보면은 다 전세로 들어갔어. 안 샀어. 안 샀어. 그래서 물어보면은 처갓집에서 반대해서 뭐 부인 될 사람이 반대해서. 근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왜냐면 신혼 때부터 너무 빚을 내서 집을 그렇게 덜컥 산다?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집을 갖다 이렇게 구입한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맞아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도.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진 탓도 있고 어쨌든 부디 인기가 신혼부부한테도 좋다는 거 또 축하할 일이에요. 네, 어쨌든 이분의 고민도 좀 우리가 잘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청구역, 신당역, 약수역 일단 이렇게 좀 좁혀 놓으신 상태거든요. 예. 지금 여기가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인데요. 이제 여기 신당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신당동은 중구에 속해 있어요. 중구는 서울시 지도를 보면 딱 가운데에 있거든요. 네. 완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야. 중구. 가장 중심이야. 근데 중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상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명동, 충무로 이거 다 중구거든요. 광화문. 다 중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근데 주거 지역들이 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신당동의 가치, 그리고 신당, 청구, 약수 이 세 역이 전부 다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러네요.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어. 5호선, 6호선 막 이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입지 좋고 시내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네.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여기 가치는 크다 신당동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비해서 주거지역이 현저하게 부족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네.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이 있는데 지금 이쪽이 개발 계획들이 이제 슬슬 지금 잉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신당역, 지금 신당역 바로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이제 신당 19역이라고 해요. 이거 유명한 구역입니다. 옛날에 네. 재개발을 추진하려다가 무산이 되고 또 안 되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무산이 되고 네. 다시 또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다. 이번에 신속통합기에 신청을 했다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토지거래 허가비로 묶여서 이제 실수요자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물론 가격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청구역, 청구초등학교 밑에 이쪽 라인, 이쪽 라인도 지금 여기가 청구초등학교 있는 쪽이 이제 8구역이라고 해요. 신당 네. 8구역. 그래서 이 신당 8구역도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지금 관리처분 신청 직전이고요. 그리고 약수역 인근, 이쪽 동아 하이츠에 있는 쪽, 이쪽 라인도 지금 우리 이사대책에서 공공개발,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공으로 뭔가 진행되려고 했던 데들이 전부 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공공이 지금 점점 이제 무산이 돼가는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쪽 라인으로 보면은 이 남산타운 쪽, 이 남산타운 건너 쪽, 남산타운 이쪽 건너 쪽도 여기가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남산타운 건너 쪽 버티고기요. 여기는 신당 9구역이라고 해서 이쪽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쪽 신당역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지금 이제 확정이 됐어요. 결정이 네. 됐어요. 모아타운으로.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해서 이쪽도 지금 진행이 되고 이 지도 보세요. 동그라미를 제가 얼마나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전부 다 와. 지금 이 개발 가능성이 크거든요. 8군데라네요. 인근. 그런데 여기 거주를 하든 아니면 갭 투자를 하든 간에 이쪽 라인들은 이 신당 이 9구역 같은 경우도 투자금 지금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이미 개발이 진행된 데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신당 19역 같은 경우는 이치는 바로 신당역에 붙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는 옛날부터 사연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지만 신통기획으로 추진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쪽은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신속통합계획. 네. 신통기획. 그래서 이쪽은 지금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조그만 단독주택들 많아서 가격도 비싸고요. 네. 전부 다 비싸 지금 이 진행되는 데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약수역 인근에 약수역과 청구역 인근에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에 투자금이 1억 안쪽으로 이하로 투자되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쪽은 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쪽은 투자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적은 금액으로 한 1억 5천 이 정도 내외로 투자할 만한 곳이 이쪽이거든요. 요 약수역 인근. 이쪽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금 일단 결정이 돼서 진행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래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이쪽이 여기 이제 공공 후보지 개발 지역으로 네.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은 권리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서 가장 가격대가 지금 저렴하고 지하철 가깝고 한 데가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투자금은 1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집값은 최대 5억 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값은 최대 5억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거주를 하시더라도 이쪽 네. 라인으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든 네. 아니면은 전세를 사시더라도 이쪽에다가 작은 금액으로 한 1억 5천 내로 투자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쪽은 본래 개발 계획이 공공으로 가던 지역인데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좀 진행을 하는 곳이라서 앞으로 여기에 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네. 지역들 있죠. 네. 모아타운도 결국은 소규모 개발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거기에 지금 층수 규제를 없애야겠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층수 규제가 보통 지금 15층까지로 좀 돼 있는데 그걸 풀어주면 높이 올라갈 수도 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소규모 재개발들은 상당히 아마 엄청난 힘이 되지 그렇구나. 않을까.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이쪽 라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분 정말 잘 저희가 좀 해결을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게 사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사전에 알아봤더니 신혼집 입주하고 한 달 뒤에 집주인분이 이제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신혼부부는 입주를 했는데 집주인 집을 내놨으니까 계속 집을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좀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면 거기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요. 빨리 그래서 그냥 어디라도 빨리 가고 싶죠. 그 마음도 너무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 개발 계획이 많고 좀 좋은 곳을 다 보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점수를 좀 매겨볼게요. 청구역, 신당역, 약수역 점수로 매긴다면 각각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1등.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당역 이쪽에 19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단독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고 개발 진행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뭐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가격도 현실적으로. 제일 높고. 네. 입지는 이쪽이 제일 좋죠. 입지가 제일 좋고. 1등은 거기지만 지금 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액이 너무 더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빌라들이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차선은 뭐가 있나요? 차선. 그 다음은 차선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쪽에 표시하는 데들 네네. 여기라든지 이 청구역 주변이라든지 여기 그 버티고개역 네. 이쪽 주변이라든지 여기 약수 하이츠 아파트에 있는 이쪽이 이제 공공으로 개발하는 이런 데들이 이미 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공공으로 주도를 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주민들 반응도 시원치 않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크게 이제 세 블럭으로 나눠져서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금액대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다 진행 중이고 다 입지도 좋고 뭔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지금 동그라미로 다 표시를 해주셨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금액도 좀 높은 곳들 아니면 토지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못 들어가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금액 대비해서도 또 상승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기 가장 큰 동그라미죠. 네. 조기가 좀 적절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한번 일단은 저는 요즘은 발품 팔란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발품보다도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 잘 되기 맞아. 때문에 금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보신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이렇게 빨리 옮겨가던 내가 이쪽에 주택을 사서 들어가든 아니면 뭐 전세를 딴쪽으로 구하고 투자 목적으로 가든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앞으로의 우리 아마 이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향 잡아주신 대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주말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발품 팔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더워서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좀 더 힘내시고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품 팔고 다니시면서 커피도 시원하게 또 한잔 하시고 너무 더우시면 돌아다니시다가 저희에게 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콕콕 집어서 또 길잡이가 되어드리면 그곳만 또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부디의 한수 네, 시간입니다.
사실 요 시간만 잘 들으셔도 저희가 오프닝에 선물 드리고 싶어서 안 달라서 퀴즈 드리는 그 퀴즈 답이 여기 다 있어요. 요 시간만 주목해 보셔도 여러분 퀴즈 다 맞히실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시간 주목 안 해도 우리가 힌트를 너무 대놓고 드린다. 그죠? 그러게요. 그죠?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한 수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윤석열 지금 정부잖아요. 네네네. 예,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그리고 마인드의 차이가 우리 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마인드의 차이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일이 마인드에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게 맞아서 투자도 맞긴 한데 이게 보다 깊은 뜻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심 있게 많은 분들 보고 계실 텐데 이걸 지금 짧은 부디한 수에서 다루시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네. 복잡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뭐가 다 얽혀 있고. 네. 근데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또 오히려 단순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거든요. 근데 이제 완화. 확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기조는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에 그 데모 뽑는 그런 어떤 규제 완화는 시간이 좀 지금 야당이 현재 다수당이라서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공급 확대 기조는 뭔가 좀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그림만 조금 알아도 우리가 방향을 좀 설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큰 그림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다. 근데 일단 아직은 뭐 그렇게 실현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계획이지만 공급 확대라는 걸 좀 미리 땡겨서 생각해 보면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맞춰서 집값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맞죠. 수요 네. 공급, 그러니까 이 공급 앞에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 그렇죠. 있거든요. 네. 공급 물량이 많으면은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근데 이제 그 공급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죠. 언제? 언제 도대체 언제 되느냐. 우리가 보통 그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네. 공사를 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사 기간만 보통 평균 한 3년 잡거든요. 맞아요. 3년. 그 안에 뭐,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 인가도 내야 되고, 관리 처분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개 복잡한데. 그래서 한 10년 이상 그래서 잡잖아요. 최소한 3년이에요. 네, 네. 2주 기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공사 기간만 3년인데.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그런 어떤 개발 방향이 정해져서 공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지금 없어.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에 무슨 공급이 될 수 있느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3기 신도시도, 물론 서울하고는 저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3기 신도시도 최소한 2026년도 이후나, 빨라야 그것도 2026년도도 좀 힘들지 않을까. 2028년도 이후나 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당장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한다고 해도 언제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냐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조금 방법이 없죠, 지금. 지금으로서는 좀 먼 얘기 같다. 그리고 가뜩이나 올해 지금 공급 물량 올해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공급 물량. 아무리 정부에서 기조 확대 기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우리도 모아타운 아까 상담할 때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정비 계획들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쯤일까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026년도에서 2028년도?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2년. 그거 아직도 모르네, 뭐. 6년에서 8년이면 네. 한 아직 4년에서 멀었어요. 6년 정도 후에.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에 이뤄질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서 이 두 가지 큰 그림만 알면 된다.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심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자분들 혹은 실수요자분들은 어떤 기조로 어떤 원칙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면 좋을까요? 어떤 투자 원칙? 우리가 좀 지금 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신 헷갈리겠다. 차리고 집중. 알았습니다. 네.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면 좋을까요? 투자 원칙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 정책 방향을 일단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공급 확대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다. 그럼 공급 확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럼 당장 공급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또 재개발 서울에 투자하는 게 맞다. 항상 서울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투자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서울에 이제 무조건 아무데나 서울에 어떤 지역이고 25개 군화 있는데 거기다 다 투자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맞아. 그럼 그 핵심 지역, 서울에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 네. 뭐 이런 지역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2018년도에도 나왔고요. 2019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글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것 같아.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공급이 지역적으로 보면 공급이 없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서울도 그때도 공급이 없었고. 네. 그러면은 공급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서울로 잡아야 되는데 네. 서울에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지금 뭐 투자할 곳은 역시 서울시장이 천명을 하고 있듯이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럼 내가 돈이 여유가 많으면 재건축에 투자하면 돼요. 네. 돈이 여유가 작고 뭔가 내 미래를 좀 더 크게 키워보겠다 하는 분들은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하면 돼요.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지만 보면은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틀을 잡아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급 확대 좋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되냐? 서울인데 서울은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면 서울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서울 어디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어.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또 여러분도 여기 어때요? 저기 어때요? 이렇게 저희에게 좀 질문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좋아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네.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그렇죠. 지금 현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동네 가보니까 여기는 뭐 그냥 뭐 멀쩡한데 너무 낡았어 동네가.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이 동네 이런 동네에 못하러 들어가? 가격도 비싸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분들은 멀쩡한 동네 있죠.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는데 그런데 빌라를 사고 싶어요. 강남권 뭐 이런데. 근데 그런 데들은 개발 계획이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미래의 가치를 보자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슈도 살펴보고 여러분 개별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이러는 게 다 전체적인 그림도 보고 흐름도 타보고 여러분의 개별적인 고민도 그래서 방향을 잡아드리기 위함도 목적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와 좀 함께 해주시고 말 그대로 흐름이란 건 좀 유연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또 그런 부분을 전해드릴 테니까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DJ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자, 방송 제가 보시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아니요. 하도 좋은 얘기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하셨어요. 너무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지럽다 지금. 어쨌든 자,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커피도 꼭 시원하게 한 잔 타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퀴즈 앞부분에 저희가 내드렸잖아요. 이거 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래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인사드리죠. 자, 지금까지 한정훈의 부동산 DJ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행복.